또 시청자분 미리 전화 주신 분 종목을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오전에 미리 전화 주셨죠? 예, 예,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삼성물산을 한 20%, 예. 73,300원에 아마 산지가 꽤 돼요. 한 3개월 넘었나 꽤 되는데, 내가 이게 산 거는, 이 삼성의 SDS 상장, 네네. 또 제일모직 상장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장 효과를 좀 보지 않을까. 네. 예, 그래가지고 샀는데, 이게 많이 또 떨어졌죠. 삼성물산이 건설주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또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상장 효과를 기대하고 샀고, 또, 그래가지고 좀 떨어지다가, 팔까 하다가, 정부에서 또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네. 국회에서 부동산 3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부동산 활성화 이 수혜도 좀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됐고, 그리고 또 보니까 외인들은 자꾸 계속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 생각에는 상장 효과가 지금은 못 봤지만은 좀 있으면 상장 효과도 이게 서서히 보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정책 수혜도 보지 않을까. 또 외국인이 매수를 하니까 적어도 한 내년 1분기까지 기다려 보면은 적어도 한 7만 5천 원 이상 가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죠. 네, 일단은 여러 고민들이 있으셨는데 가지고 가는 쪽으로 생각을 조금 굳히시고 있는데 과연 보유해야 될지 매도하는 게 나을지 진짜 고민되실 것 같아요. 예,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실망스러우셨던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게 또 다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효과가 나중에 또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세 분이 다 진단해 드릴 텐데요. 먼저 삼성물산 오늘 종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0.16% 상승하면서 61,500원에 마감됐습니다. 올해 고점 지배구조 이슈 기대감 있었을 때 비해서는 상승폭을 차츰 올렸다가 또 다 반납해버린 이런 모습인데요. 삼성물산 먼저 기본적 분석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장 과장님 한 줄 평해 주시죠. 예, 삼성그룹 내 지주사 메리트 감소라고 갖고 왔는데 혹시 전목 60분이라는 이제 제가 이렇게 출연하는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때 삼성 SDS 종목을 이렇게 논의를 할 때 다른 패널분들은 전부 다 매수 의견을 냈고요. 저는 비싸다 매도 의견을 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그룹의 차기 경영자로서의 이재용을 살펴보면 이재용한테 제일모직은 땅 문서, 집 문서 같은 거라면 삼성 SDS는 그냥 자동차 같은 거예요. 아주 좋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 SDS는 사실 삼성 SDS가 지주회사가 아니고 하위에 있기 때문에 이걸 팔아가지고 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제일모직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삼성물산은 삼성 SDA 효과 때문에 사셨다고 한다면은 조금 접근이 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거에 제일모직이 상장되기 전에는 정말 삼성그룹의 지분 가치를 감안해서 실제적으로는 중간 지주회사격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제일모직이 상장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삼성물산이 지주회사에 대한 메리트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께서 부동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대형주들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국내 건축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않고 거의 해외 플랜트 쪽이에요.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건축 쪽으로 수익 보는 거, 이번에 부동산 이런 걸로 했을 때 이슈 났을 때 올랐던 현대산업 이런 건 당연히 이슈가 있겠죠. 근데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건설 국내 부동산 정책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회사의 수익의 거의 상당 부분이 해외 플랜트 쪽입니다. 그래서 해외 플랜트 쪽 지금 그나마 삼성물산은 조금 양질의 수주를 한 편이고요. 근데 삼성물산이 사업 부분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한쪽은 건설도 하고, 한쪽은 상사도 하고, 그다음에 해외 자원 에너지 개발 이런 것도 하거든요. 최근에
투자했던 광구들 그리고 뭐 에너지 관련 회사들. 근데 보시면은 유가가 이렇게 급락하고 다른 자원 가격도 빠지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수익이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런 리스크가 있고, 이건 루머긴 한데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중공업이랑 붙이려다가 한번 부결됐고요. 그래서 이제 물산이랑 붙일 수도 있다는 합병 루머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화면으로 띄워주시면은 삼성그룹의 여러 가지 그 계열사들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지분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는 있거든요. 비싸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상장회사 중에서 지분 가치 밑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지분 가치가 부각을 받으려면 지주회사로서의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제일모직이 상장됐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업성을 봐야 되는데, 지금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익을 끌어당겨 온다 하더라도 아주 싸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산 가치 정도에서 좀 싸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랬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PBR 0.9배 수준까지가 7만 원 정도인데, 물론 이제 수익이 쌓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7만 원 약간 위에서도 목표가를 잡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위에 잡았다가 또 빠지는 것보다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7만 원 정도에 20%인가 10% 줄이시고 차라리 저점에 내려왔을 때 트레이딩으로 박스권을 7만 원하고 한 6만 5천 원 이렇게 잡고 매매를 한 두세 번 정도 하면은 회복이 되는데, 나 7만 3천 원에 물려있으니까 나 한 7만 5천 원에 팔 거야. 나 그냥 놔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7만 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거기서 전부 자를지 절반 줄이고 다시 밑에서 트레이딩 할지는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하셔야 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한 절반 정도까지는 일단 7만 원 정도에 줄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가격은 사실 지분 가치 따져서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절가는 제시되지 않겠습니다. 네, 다시 잡으실 때 가격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만약에 7만 원에 10% 정도 줄이신다면은 저는 다시 내려올 때는 요 가격은 아니고 한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사이에 박스권이 한 몇 개월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트레이딩을 차라리 한 두세 번 정도 하면 오히려 수익이 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7만 3천 원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이상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너무 장기 투자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기본적 분석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기대할 수 있는 진짜 변수들은 많이 제거되네요. 그러네요. 예, 예.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풀리시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예. 예, 이슈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물산 이슈에서는 어떤 또 변수가 있을지 한 줄 평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한 줄 평을 말씀드리면 유가에 달린 주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부동산 3법 통과로 인해서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국내 쪽 부동산 경기에 대한 어떤 이제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가장 모멘텀이 강하게 가는 기업이 바로 이제 현대산업이죠.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 국내 거의 100%이기 때문에, 나머지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국내 쪽에 대한 점유율이 높았지만, 의존도가 높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해외 쪽에 대한 그 수출 물량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삼성물산도 역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원 개발 쪽에 또 주요 어떤 사업 분야라고 이제 또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삼성물산이 주가가 올라왔던 건 삼성 SDS 이 이슈였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단계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항상 어떤 그 사건이 발생되고 나면 결국은 주가는 다시 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S에 대한 이슈는 이미 소멸이 된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어떤 기대감을 가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일가 쪽에서 삼성 SDS에 대한 이 주식을 또 매도할 가능성에 대한 그 내용들도 많이 나왔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금 삼성 SDS 주가 역시도 지금 빠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지분법에 대한 이런 이제 이슈가 소멸된 과정에서 이쪽에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국내 쪽 부동산에 대한 그 정책은 역시 이제 삼성물산에 대한 그런 이제 긍정적인 이슈보다는 삼성 현대 이제 산업 쪽에 오히려 이제 큰 이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기업의 경우에는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또 주가 하락으로 또 이어졌던 건데, 사실 국내 업체들 있죠. 국내 이제 그 건설업체들은 국내 쪽에 대한 그 개발 쪽도 분명히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해외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중동 지역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일머니라고 하는 거 뭐 잘 아실 텐데요. 중동 지역에서 이제 유류를 채굴해서 그걸 판 돈으로 결국은 자국내 인프라를 구축하거든요. 근데 유가가 당연히 오르면 그만큼 돈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에 조금 더 많은 돈을 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유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중동 지역 역시도 기존에 이제 그 수주했던 그런 수주했던 그 작업 자체도 미수금이 발생되거나 또 이제 제대로 돈을 지불하지 못하는 이런 사건들도 이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물산 주가가 또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개발 쪽, 플레이트 쪽에서도 역시 이제 지금은 또 힘이 좀 약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지금 해외 쪽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가 지금 이제 캐나다 쪽에서 이제 풍력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역시 이제 뭐 유가가 또 싸지다 보면은 또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또 관심도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우려감들이 역시 이제 남아있는 이런 상황. 따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역시 이제 삼성물산 이 기업의 뭐 밸류에이션이나 그런 이제 자체적인 그 가치로 본다면 당연히 지금 보유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역시 이제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분명히 시간은 분명히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보유 관점에서 1차적인 목표가는 좀 짧게 제시해 드릴 수 있어요. 한 66,000원 정도. 하지만 1차적인 목표가 66,000원을 넘어서야 된다. 그러면 75,000원, 지금 현재 73,300원 매수가시인데 75,000원 정도까지 2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리스크 관리 해야 되겠죠. 비중 20%면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까지 이제 고려를 해본다면 뭐 기회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절가는 6만 원 정도로 일단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차트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봉만 전문가님, 한 줄 평 해주시죠. 자, 삼성물산은 지금 월봉의 90개월선 지지 구간입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기간 매수 확인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면서요. 자, 일단 월봉 차트 그림 보시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 기업 이제 뭐 개별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뭐 중대형주 이상 되는 것들은 시가총액이 수조 원 이상 되는 종목군들은 주봉, 월봉 보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요. 금융위기 때도 이제 90개월선 언저리에서 일단 쌍바닥을 찍고 터닝 나왔죠. 그리고 지난 뭐 2013년도에도 90개월선을 월봉으로 살짝 이탈하고 나서 다시 한번 터닝이 나왔고, 지금 현재 구간도 이제 월봉의 90개월선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핵심 노고 차트로 월봉 T를 보게 되면 이 트렌드 하단이죠. 그래서 이 라인까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지금 최종적인 지지 맥점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반등을 좀 모색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달에 월봉의 길이가 상당히 깊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가 하락의 또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은 일단 월봉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일봉 차트 보시면 작년 이제 8월달 한 1년 동안의 중기 그 핵심 지지 맥점을 12월 초에 일단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그래서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64,000원에서 66,000원 요 구간을 되살리는 모양이 나와줘야 이번 저점이 바닥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고, 자, 현재 구간에서 아까 이제 월봉상으로 90개월선 지지 구간입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또 주가가 현재 구간에서 왜 또 지지를 하고 있냐, 기술적 보시면 피보나치 존 차트로 보시면은 지금 61.8%입니다. 정확하게. 그죠? 예, 이 저점과 지난번에 고점, 근데 현재 구간은 그 고점 대비해서 61.8% 주가에 밀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모르는 그런 그 숨은 악재가 있지 않는 경우에는 61.8%는 어딘가라면 이제 반전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번 또 하락이 유가 하락에 의한 하락이다라면은 국제유가도 지금 50달러 중반선으로 봐가지고 지금 저점이 거의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엑슨모빌 주가 자체가 일단 쌍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삼성물산도 1월 달이 좀 중요한 구간인데 거래가 이제 안 나온다라면은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도 이제 행보형 패턴이죠. 이제 박스권입니다. 1차 하락 이후에 한 달 정도 행보하고 나서 뭐 2월 달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주가 이제 보여주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그나마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하방 경기 확보를 해주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여기서 이제 기간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온다라면 1월 달이라도 금방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64,000원, 66,000원 구간까지 살려줄 겁니다.
지금 비중이 20%고 만약 단기로 안 보고 약간 중기로 보신다라면은 주가 조정 시 한 10% 정도는 좀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셔서 좀 끌고 가시면 이후에는 주가 반등 시에 좀 수익 전환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손절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아래쪽으로 민다 그러면은 지난 그 작년 3월달 저점인데요. 한 5만 원 한 중반 정도 되겠네요. 5만 한 7, 8천 원 정도. 그 정도 주면은 뭐 원에 10% 추가 매수 괜찮고요. 물론 이제 2월달 이후까지 보실 경우에야 말입니다. 안 그러면 그 라인까지 안 밀리고 6만 5천 원을 완벽하게 살릴 때 그때 이제 만 원에 10%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추가 반등 시에 빠져나오자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전략은 보유 전략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가격대가 나왔는데요, 시청자님. 네. 네, 잘 확인하시고요. 예, 공통적인 의견은 어쨌든 하방 경직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추가적인 비중 확대 의견 또 두 분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삼성물산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투자 의견 보유 주셨고요. 장용준 과장은 목표주가 7만 원, 손절가 없습니다. 황민혁 전문가 목표주가 6만 6천 원, 손절가 6만 원. 김봉만 전문가 목표주가 7만 원, 손절가 없습니다.